돈이 얼마야? 며칠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아쉽다. 자, 뭐 어쨌든 238쪽에 오늘은 순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대략적인 개요부터 쭉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 거야. 자, 순열이라고 부르는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의 기본적인 뜻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그래서 맨 첫 글자 순, 나열하는 것의 열. 그래서 순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순열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요? 재훈아. 심장! 말을 해. 좀 건방지다. 모르겠는데요? 아이씨. 자, 분류. 직순열과 원순열입니다. 각각의 단어의 뜻은요, 직 있지, 직. 직선 형태의 수열. 원순열이라고 하지. 원형의 수열. 그러면 둘 사이 차이점은 뭐냐면, 직순열은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게 직순열입니다. 근데 원순열은 어차피 원형으로 배치할 거지. 돌리면서 배치하는 거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확인이 돼? 계속 돌 거잖아. 그래서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아요. 끝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지. 그 애매모호하다의 그 모호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확실하지 않다. 그렇죠.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써도 되겠다. 자, 모호합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원순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배우게 될 때 그때 한 번 더 접하시면 돼요. 지금은 접할 일이 없습니다. 확인됐죠? 확률과 통계를 통해.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순열에서는 직순열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나? 자, 그랬을 때 이 직순열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순열. 그리고 두 번째, 중복 순열.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그냥 순열은 뭐냐? 중복 순열은 뭐냐? 하고 구분을 한다면 무슨 차이야? 말해. 중복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지? 다시 말하면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같은 것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리고 순열은 같은 것을 여러 번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중복 순열은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도움은 돼. 얘가 중복 순열이. 어떤 경우냐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 나 지금부터 반장 선거에 나갈 거거든. 심장이랑 같이. 우린 경쟁자야. 우리는 투표를 받아야겠어. 여러분들은 유권자야. 유권자가 뭔지는 알지? 투표하는 사람들이거든. 자,
누구한테 투표하고 싶어? 그럼 나 한 표 받았어. 누구한테 하고 싶어? 저 선생님. 나 투표 받았어. 누구한테 하고 싶어? 누구한테 하고 싶어? 동우가. 야, 이거 너무하잖아. 누구한테 하고 싶어? 응. 아, 씨.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가 됐다고 쳐봐. 자, 그럼 뭐 어떻게든 막 나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까봤더니 그냥 기권표까지 포함해서 기권표 빼고 9대 5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네. 여러분들은 투표를 했지. 네. 분명히 나랑 준혁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럼 이걸 경우의 수를 매긴다고 하면 1번 투표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쭉 번호를 매겼을 때 1번 투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 아니면 준혁이 2가지. 2번 투표자는 2가지지. 즉 다시 말하면 1번 투표자가 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2번 투표자는 나를 선택하면 돼, 안 돼? 되잖아. 네. 즉 나라는 선택지가 빠져버리는 게 아니잖아. 이게 중복순열이야. 이게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1번 나와 섰어. 10가지 경우로 셌어. 2번 나와 해서 여기다 세우를 세우면은 2번 누가 올래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9가지로 줄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개수가 하나씩 변동이 되는 게 중복해서 허락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우리 투표할 때 생각해봐. 나 뽑았어. 또 나 뽑아. 또 나 뽑아. 또 나 뽑아. 그래도 준혁이도 막 뽑고 막 해. 그러면은 나를 뽑았다고 해서 내 선택지가 내가 뭐 5표가 되면 더 이상 얘 못 뽑아요.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계속해서 선택이 가능하잖아. 다시 말하면 나라는 선택지가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확인돼요? 그래서 중복순열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문방구에서 돈 100원씩 내고 이렇게 종이 뜯어가지고 상품 당첨되는 거 본 적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 미안하다. 그럼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봤지? 네. 놀이동산 게임한 같은 거 해봤냐? 게임 같은 거? 뭐 총 쏘는 거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1등 상품 뭐 2등 상품 뭐 막 써있는데 갑자기 1등 상품 매진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 있냐? 이거 뭐 한 거야? 누가 뽑아간 거잖아. 그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등 상품을 누가 뽑아가잖아? 그러면 그 순간 1등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 사라진 거야. 즉 1등 상품을 누군가 선택하면 사라지는 거야.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1등 상품을 뽑았어. 내가 뽑아갔어. 현석이 다음번에 왔어. 왜 1등 상품 없냐고. 억울하잖아. 막 따져. 그래서 1등 상품을 다시 만들어줬네? 똑같은 게 올라왔네? 그럼 어떻게 돼? 얘도 같은 조건 하에서 또 1등 상품을 뽑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뭐야? 중복이야. 즉 내가 1등 뽑았어. 얘도 1등 뽑았어. 얘는 1등을 못 뽑아서 2등을 뽑았어. 그러면 승주는 1, 2등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중복을 허락해 선택할 수 있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뭐냐면 복원과 비복원에 대한 얘기를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 복원되는 게 뭐였어? 만약에 바구니에서 구슬을 꺼낸다고 하면 꺼내서 숫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옆 사람 던져주는 거잖아. 너 뽑아봐. 그러면 구슬이 10개 들어있으면 내가 뽑을 때 경우수는 10가지. 옆 사람도 10가지. 그 다음 사람도 10가지. 근데 비복원은 내가 뽑아서 확인했어. 버려. 다음번 몇 개? 9개. 뽑아서 봤어. 버려. 다음번 몇 개? 8개.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차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원을 하는 거 말고 그냥 한 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그것들에 대한 얘기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확인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순열은 크게 다시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팩토리얼. 두 번째, 퍼뮤테이션.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기호는 여기 보이는 느낌표 기호와 여기 보이는 P라는 기호, 이 2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 팩토리얼. 그 다음 P는요? 아, 똑똑하다. 뭐라고요? 막 이럴 줄 알았더니 퍼뮤테이션. 확인돼? 그래서 2가지 기호의 뜻은요. 팩토리얼. n개를 앞에 나오는 n은 숫자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자, 퍼뮤테이션은 뭐냐면 얘는 좀 말이 복잡해.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 순서대로 r개를 써줘야 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불러요. 이때 우리가 다음 시간과 연계를 지으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는 이 행위 있지.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용어를 조합해서 쓴다라면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합. 뽑기를 하는 게 뭐야? 조합. 뽑기가 조합.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랑 연결을 지어버리면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거야. 첫 번째 뽑힌 애가 반장, 두 번째 뽑힌 애가 부반장이야. 이거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순열이야. 왜? 첫 번째 뽑은 애가 반장, 두 번째 뽑은 애가 부반장이면 만약에 2명을 난 이렇게 뽑을 예정이거든? 딱 보니까 네가 마음에 들어. 널 먼저 뽑으면 얘가 반장이 되는 거잖아. 자동 부반장. 아, 이 새끼, 유슬 좀 그래. 이렇게 먼저 뽑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반장, 부반장으로 바뀌어버리지. 다시 말해, 뽑는 순서가 달라지니까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열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빵 셔틀 2명을 뽑을 거거든? 마음에 안 들어, 요새. 심장. 이렇게 2명을 뽑을 거야. 너를 먼저 뽑았어. 그럼 자동으로 심장이 나머지 1명이 되는 거잖아? 이 경우랑, 요새 좀 그래, 너. 심장 뽑고 나머지 1명 자동이야. 같아, 달라. 어차피 같은 빵 셔틀이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학급 임원으로 표시를 하죠. 그런 경우니까 당연히 얘는 뭐야? 뽑기만 하면 된다? 조합이야.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구분하는 걸 2학년 2학기 때 연습을 하고 온 거야. 이제 그거를 기호화시켜서 지금부터 표현을 해서 나타내 본다. 기호의 성질들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순열과 조합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기호를 우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세 번째, n 팩토리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대로 풀이를 한다라면 어떻게 하느냐? 자리가 n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마다 뽑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처음에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 총 n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n-1개. 그 다음은 n-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1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을요. 지금부터 이렇게 쓰지 않고요. n에다가 n-1, n-2 등등등 해서 1이 나올 때까지 싹 다 곱하는 게 기본적인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죠? 그랬을 때 이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거 몇 가지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0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자리가 몇 개란 얘기야? 0개지. 그리고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개야? 0개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따졌을 때 0 팩토리얼은 0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열할 수가 없는 상태 자체, 그거 자체를 한 가지로 취급해서 지금부터 n 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1이라고 우리는 외우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요거까지 해서 요 세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팩토리얼은 끝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상황에 맞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서 우리 학원에 있는 남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좀 세워볼 거야. 네, 무작위로 뽑아서. 그러면 우리 지금 남학생들이 7명이 있거든요. 7명을 한 줄로 세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7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재훈이 힘드니까 빼줄 거야. 아까 문제 맞췄으니까 빼줄 거야. 왜? 너도 빼줘? 그래? 안 되지, 그러면. 그지? 자, 어쨌든 7명을 순서대로 나열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7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4, 3, 2, 1까지 다 곱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얼마일까? 5040까지. 네. 맞아? 아, 지은아, 맞아? 네. 확실해? 네. 어떻게 계산기 해줬어? 죽을래? 7, 6, 5, 4, 3, 2, 1을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나와요? 5040까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찾기만 하면 돼. 상황에 맞춰서. 확인됩니까? 그래서 팩토리얼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NPR이야. 자, 여기는 P를 우리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읽는다 그랬지? 근데 퍼뮤테이션이 발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좀 새는 사람도 있고 까먹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요거 뭐처럼 생겼어. 그래서 그냥 NPR이다 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확인되죠? 네. 그래서 이 NPR이라는 기호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앞에 뒤로 조그맣게 첨자의 형태로 숫자가 2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앞에 있는 숫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때 얘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식으로 분석을 해본다라면 NPR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예를 들 거냐? 7명 중에서 반장 1, 부반장 1, 빵 셔틀 1을 뽑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2학년 이야기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뽑히는 애 반장, 두 번째 뽑히는 애 부반장, 세 번째 뽑히는 애 셔틀 이렇게 3개를 썼었죠. 네. 확인돼요? 그리고 처음에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그 다음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 몇 가지? 5가지를 다 곱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야. 어쨌든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셔틀 하나지만 최종적으로 몇 명을 뽑는 거야?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반장, 부반장, 셔틀의 지위를 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결국 7명 중 3명을 뽑는 경우랑 같은 경우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7P3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보니까 어떻게 썼냐? 처음에 7명 중에 뽑았지. 그래서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 나가고 있지. 맞니? 총 몇 개의 숫자를 적었어? 뒤에 있는 n이랑 숫자, r이랑 숫자가 똑같은 개수만큼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NPR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됐을 때 NPR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n과 n-1과 등등등 해서 계속 곱할 거야. 그래서 총 몇 개의 숫자를 만들 거냐? r개의 숫자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r번째 나오게 되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될 거냐? 마지막에 n-r 플러스 1로 쓰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싹 다 곱한 게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NPR에서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식 보이지? 요거 내가 잘만 하면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 바꿔볼 거야. 우리가 팩토리얼이 뭐였어? 순서대로 다 나열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7명을 순서대로 나열하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근데 우리 지금 봐. 7P3을 계산하면 7, 6, 5만 남기면 되지. 누가 없어지면 돼? 4, 3, 2, 1이 없어지면 되는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 분모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게 되면 딱 7P3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NPR이다라고 쓰게 되잖아요. 얘를 팩토리얼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자 쪽에 뭐라고 쓸 거냐? n 팩토리얼. 7654321 곱한 거잖아. 분모는 4 팩토리얼이지. 7p3일 때 4 팩토리얼 쓴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n에서 r 빼면 마침 4지. 그러니까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의 계산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걸 토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라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요구하는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확인됐나요? 근데 뭘로 하든 내 손에 맞는 걸로 하면 돼. 근데 내가 굳이 그럼 이걸 얘기를 왜 했느냐? 가끔 가다가 이게 이거냐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모르겠으면 못 맞춘다는 얘기잖아. 네. 알고는 있으라고 써먹진 않더라도.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세 번째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질들이 몇 개 나오거든? 자, 뭐가 될 거냐? NP0입니다. 네. 그걸 예로 설명이 안 돼. NP0이면 예로 설명해야 돼. 확인돼? NP0이면 R0가 0이란 얘기지. 그럼 분모가 N팩이지. 분자도 N팩토리얼이지. 약분이 되겠지. 얼마가 돼?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1이에요. 확인됩니까? 그럼 자, 다시 NPN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N-N이잖아. 0 팩토리얼이잖아. 얼마예요? 1이지. 1분의 N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N팩이에요. 확인됩니까? 네. 이걸 말로 해석하면 더 쉬워. N개 중에서 0개를 뽑은 후에 그 0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아무것도 나열되지 않은 경우 한 가지만 따진다 그랬잖아. 여기 위에서 아까 팩토리얼 할 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얘는 N개 중에서 N개를 뽑은 후에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냥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N 팩토리얼.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이 두 가지 기호의 뜻까지, 성질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책에다 표시를 좀 하고 올 건데 239쪽을 잠깐 볼래요? 개념 3번에 보면 n의 계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n 팩토리얼을 이용한 npr의 계산이다라고 나와 있을 때 괄호 1번에 보면 npn은 n팩, 0팩은 1, np0은 1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거 두 가지 밑줄 쳐놓고 별표 좀 쳐놓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되나요? 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개념 4번을 보면 순열의 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거든? 외우지 마. 그냥 계산 연습에서 계산하세요. 이 공식 써먹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왜냐? 뒤에 가면 주어까지 하면 외워야 될 공식이 더 많아. 그럼 니네 분명히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넘어가세요. 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딱 하면은 이제 남은 건 뭐냐? 요 기호들을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문제들 한 번 더 푸는 것만 남았어. 야. 그래서 내가 니네 처음 얘기할 때 2학년 2학기 때 할 때 그랬잖아. 이거 써서 지금 무조건 연습할 거라고. 왜 뒤에 와서 또 할 거라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다 이걸로 설명했잖아. 네.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오늘. 아니야? 빨리 말해. 네. 해 말어. 말하라고. 네. 응.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자, 어디 볼 거냐? 기본 문제 1번 봐봐. 242쪽. 기본 문제 1번. 6P2를 찾으래. 산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6P? 그냥 기본 문제 1번의 첫 번째. 6P2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6개 중에 2개를 뽑은 후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 이거 굳이 이렇게 복잡한 식 안 써도 되지. 중학교 때 했던 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6 곱하기 5. 그냥 이걸로 끝이야. 30. 확인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거 볼까? 세 번째는 봤더니 2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4P4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씩 계산하면 되는 거야. 2 팩토리얼. 2 곱하기 1이니까 4P4는 4 팩토리얼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4, 3, 2, 1. 이렇게 그냥 산수하는 거죠.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도 될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이제 기본 유형 2번. 여기서부터
중학교 때랑은 조금 다르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거 보잖아요. MP3이라고 나왔죠. 이게 얼마래요? 120. 그러면 우리는 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계산한 결과만 알고 있는 거야, 경우에서만. 그러니까 식만 들어서 풀으란 얘기야. 어떻게 할 거냐? MP3 식으로 써봐. n에다가 n-1, n-2까지 곱한 게 되는 거지? 이게 1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n에다가 숫자 하나씩 때려 박을 거야? 아니면 이거 고차방 3차 방정식이니까 2항에서 전개해서 풀 거야? 그럼 어떻게 풀라고? 그것도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와 있는 숫자 있지? 원래 FM대로 풀면은 이거 3차 방정식 풀면 돼. 근데 그게 지금 싫잖아. 소인수분 해버려. 왜냐면 어차피 n, n-1, n-2 전부 다 뭐야? 자연수잖아. 자연수끼리 곱하는 거야. 더군다나 n과 n-1, n-2 연속한 자연수잖아. 즉, 얘 소인수분해서 연속한 자연수 3개의 곱으로 변형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소인수분해 해봐. 뭐 나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곱하기 5까지? 이것들 조합해서 연속한 3개의 숫자 만들면 돼.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이게 맞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아니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 50,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 누구야 이거 하면? 4, 2의 제곱, 5, 2 곱하기 3. 맞아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애가 n이잖아. n이 얼마겠어? 6.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긴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 3번? 세 번째 거. 9P4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9팩을 n팩으로 나눈 거라고 나와 있지? 맞니? 얘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9P4가 뭐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4개의 숫자 맞죠? 이거가 9팩토리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등등등 해서 1까지 곱한 거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 누가 사라져야 돼? 5, 4, 3, 1이 사라지면 되지. 그러면 5, 4, 3, 1 곱한 건 5팩이잖아. 그러니까 n이 얼마야?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사실들을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식 비교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단순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랑 연결을 짓기 시작을 해보자고. 기본 문제 3번. 책꽂이에 서로 다른 책 5권을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서로 다른 책 5권을 순서대로 꽂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5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니까 5 팩토리얼.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지? 이게 뭐야? 퍼뮤테이션 얘기지? 뭐야? 6 퍼뮤테이션 4. 확인돼요? 네. 그래, 이런 계산법이야. 그럼 자, 기본 문제 4번. 1, 2, 3, 4, 5. 5개 숫자 있죠? 4장을 뽑아서 4자리 연수 만들 거지?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찾으래. 그러면 이거 결국 뭐라는 얘기야?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얘기면 내가 만약에 1, 2, 3, 4를 뽑았어. 그거랑 1, 2, 4, 3을 뽑았어. 같을까 다를까? 뽑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1, 2, 3, 4나 1, 2, 4, 3이나 똑같거든? 근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잖아? 1, 2, 3, 4를 순서대로 만들면 1234. 1, 2, 4, 3으로 만들면 1243. 다른 숫자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5개 중에 4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5P4가 첫 번째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조건이 추가돼. 자, 짝수라는 조건이 추가됐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 4개 딱 뽑아 4자리 만들어 놓고 마지막 자리가 짝수잖아. 그럼 1, 2, 3, 4 중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몇 가지? 2가지. 그러면 남은 숫자는 4개가 남았지? 그걸 가지고 남은 3자리 채우면 되는 거잖아. 얘가 뭐가 돼? 4P3. 이런 식으로 부분을 순열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믿어도 되니? 그래. 그럼 한 점 또 넘겨봐. 뭐 필수 문제 5번. 계산이 좀 더 복잡해졌죠? 못해? 할 수 있어? 그럼 직접 해보시고요. 필수 문제 6번. 별표 하나 칠래요?
기초문제입니다. 이웃한다. 뭐 했어, 우리 항상? 2학년 2학기 할 때 생각해봐. 이웃했다. 그렇지. 이웃하는 거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명 취급해서 묶음으로 취급했잖아.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선생님, 뭐 저거 다른 거 좀. 응?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문제 풀었어? 6건. 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는 걸로 했잖아. 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봐라라는 얘기 하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넘겨봐. 그다음 7번. 필수 문제 7번. 뭐라고 나와 있어? 적어도라고 보이지? 동그라미나 쳐볼까? 적어도! 뭐야? 적어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6건까지 나온다고? 그렇지. 적어도란 말로 하면 무조건 6건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적어도 1개 이상.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전체에서 0개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1개 이상만 되는 거니까. 적어도 2개 이상. 전체에서 0개 또는 1개가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적어도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면 필수용은 8번. 자연수의 개수. 여기다 별표 치고 써라. 매우 어려움. 여기서 항상 복병이었잖아. 특히나 0 포함되어 있을 때. 아니야? 우리 2학년 2학기 때 0 포함되어 있는 거.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쳐봐. 0, 1, 2, 3, 4, 5. 0, 1, 2, 3, 4. 이렇게 4개, 5개 숫자가 있다고 해봐. 세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 하나씩 하나씩 자릿수 따졌지? 다시 말하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는 따져야 되는 게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세 자리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00의 자리를 아까 짝수 만들듯이 먼저 선점을 하는 거야. 그럼 100의 자리 들을 수 있는 거 1, 2, 3, 4 중에 하나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럼 여기 한 장 썼으니까 카드가 4장 남았지. 뒤에는 0이 어디 오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우리는 4장 중에 2장을 뽑아서 순서를 나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0이 포함된 거는 100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항상 먼저 맞춰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확인됩니까? 네, 이런 것들만 구매를 하면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뭐라고 써져 있죠?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자, 사전 모르는 인간들 여기 또 있잖아.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냐고. 너 종이로 된 사전 모르잖아. 심장, 종이로 된 사전. 알면서 지난번에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종이로 된 사전 우리 어떻게 검색했어? 아니, 영어 사전 어떻게 해? 알파벳 순서대로 한 글자씩 스펠링 단위로 딱 가잖아. 즉, 가장 높은 단위부터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쭉 정렬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 C, K, Z, K, A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뭔지를 찾으래. 이 문자가 뭔지. 그럼 우리 어떻게 찾냐? 처음에 여기 보고 A.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다시 A부터 쭉 나오게 되겠지? 거기서 C가 어디 있는지. 다시 A부터 쭉 찾아서 K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에 다시 A.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 문자로 보면은 니네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랬어?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로 바꾸라 그랬지. 그럼 처음에 A를 뭘로 쓰면 돼? 1. C를 2야. 3이 아니라 2야. 세 번째 나오는 알파벳 C니까 3이야가 아니라 이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따라가면 얘가 두 번째로 빠른 알파벳이지? 그러니까 2. 그럼 얘는 세 번째로 빠른 애니까 3, 얘가 1. 그러면 네 자리 숫자 만들었을 때 1231이 몇 번째 오는 숫자인지 찾는 거랑 같은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알겠어, 모르겠어? 진이. 효지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헷갈리지? 솔직히. 괜찮아. 힘줘, 눈에. 자,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 예를 들면서 가보자. 요거는 같이 하나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필수 유형 9번이에요. 5개의 문자 A, B, C, D가 있거든요.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한대요. 5개를 다 쓰라 그랬지? 그러면 요 5개가 한 번씩 다 나와야 되거든? 자, 숫자로 바꾸는 거야. A를 뭘로 바꿔? 1, B는 2, D는 4, C는 3, E는 5. 왜냐면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5개를 순서대로 나누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가 되겠어? 12345가 첫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나오는 숫자는,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얘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얘보다 바로 뒤에 나올 수 있는 숫자 뭐 있어? 1235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자,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쭉 숫자들을 나열하는 게 사전식 배열인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B, C, A, E, D가 몇 번째 해당하는 문자인지 찾으라 그랬지? 그럼 얘가 몇 번째 나오는 숫자인지 알려면 이 숫자가 일단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자, 바꿔봐. B가 2였지? 23,154가 몇 번째인지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우리가 크게 서는 숫자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하나씩 일일이 나열하기 너무 빡세. 그래서 만의 자리 보이지? 만의 자리를 먼저 2가 되게 만들어야 돼. 맞죠? 그러면 만의 자리가 1인 애들은 굳이 몇 번째 누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는 23,154니까 만의 자리가 2잖아. 1인 애들은 몇 번째 뭐가 나오는지 알 필요가 없어. 단지 몇 개가 나오는지만 찾으면 돼. 그래서 맨 앞에를 1로 고정시켰을 때 뒤에 있는 네 자리가 서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거지?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4팩 24개가 된다는 얘기야. 맨 앞에가 1일 때. 확인돼요? 그러면 자, 이제 24개가 지나가고 25번째 나오게 되는 숫자를 찾아봐 하면 2가 처음 등장을 하고 가장 작은 숫자인 21,345가 25번째 숫자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다시 1000의 자리 봤더니 3이잖아. 즉 1000의 자리가 1인 애랑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1,000이 나오고 다시 100,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 종류인지를 찾는 거야. 그럼 몇 가지 나와? 3팩이 또 되겠지?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21,000 얼마까지 하면은 24개의 6개를 지나서 30개의 숫자가 다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3,000대 숫자가 다음번에 나오겠지. 그리고 가장 작은 숫자가 23,145가 되는데 얘가 31번째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안 돼? 정말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애는 23,154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23,100까지 유지하고 54로 숫자를 바꾸면 32번째 숫자가 되는데 얘가 목표로 하는 숫자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 얘는 32번째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뭘 구하라고 시켰어? 60번째 숫자가 얼마인지 찾으라 그랬지. 그럼 두 번째 60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맨 앞에가 1일 때 앞에서 찾았더니 24가지 나오는 거 확인했지? 그럼 맨 앞에가 2일 때도 몇 가지야? 24가지. 그럼 맨 앞에가 3일 때는 24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럼 봐. 맨 앞에가 1인 게 다 지나가면 24개의 숫자가 지나갔어. 2인 거 다 지나가면 24개가 또 지나갔어. 총 48개가 지나간 거겠지? 3인 것까지 지나가면 72번째 숫자까지 다 나온 거잖아. 우린 목표라는 게 몇 번째야? 60번째지. 그럼 3까지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여기까지 이미 지나갔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48번째까지 왔잖아. 49번째 나오는 숫자가 그럼 누가 되겠어? 31,245가 49번째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카운팅을 해서 60번째까지 가면 돼. 너무 빡세지 않아? 그러면 다시 여기 3일까지만 고정을 시켜놓고 세 자리로 몇 개가 나오는지 찾는 거지. 확인돼요? 3일까지 고정시켰을 때 3팩이니까 6가지 나왔지. 48에다 6 더하면 50이라고? 54. 그럼 54가지 숫자가 지나갔어. 55번째 숫자가 32,000 얼마가 되는 거야. 근데 3, 2하고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6가지지. 여기까지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3, 2로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딱 60번째가 되는 거잖아. 그럼 3, 2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애가 60번째 숫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범위를 추적해가면서 좁혀가는 거야. 그러면 60번째는 32,000, 제일 큰 애니까 541이 되겠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 정답을 적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다시 돌리면 돼. 3이 C, B, E, D,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사전식별 이렇게 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특별하게 문제 웬만하면 시간 안 쓰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이렇게 적어만 주고 넘어갔지. 왜 이렇게 했냐면 퍼뮤테이션하고 팩토리얼을 원래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의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냥 중학교 때 문제 풀던 대로 풀어도 돼. 그래서 일부러 따로 식에 대한 정리를 안 해준 거야. 근데 퍼뮤테이션이랑 팩토리얼이랑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써야 되거든? 그거 안 쓰면 계산하기 빡세니까. 그럼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다고 생각하고 시간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안 만들어지잖아? 난 분명히 정답을 찾았는데 퍼뮤테이션이나 팩토리얼 이런 걸 써서 표현하는 게 잘 안 된다 싶잖아?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 한 번 더 체크하고 조합으로 넘어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순열에 대한 얘기하고 문제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풀어봤는데 특별한 게 없어.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선생님이랑 같이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퍼뮤테이션 팩토리얼을 처음 보는 걸 거고 같이 했던 분들은 지겹잖아. 별거 없잖아. 있어? 뭐가?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문제 풀면서 접근해보고 식으로 대신 잘 안 써지는 애들은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와서 질문까지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숙제 해와라.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숙제 몇 조까지예요? 250조까지. 확인되셨죠? 갑시다. 왜?